계리직 공무원 컴퓨터 일반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석철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자, 우리가 무언가 밥상을 딱 차려 놓으면 무슨 음식이 있고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일반 과목이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부터 볼게요. 자, 컴퓨터 일반 과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말을 할 수 있다. 자, 영역이 광범위하다. 자, 어느 정도 광범위한지는 좀 이따 말씀드려 볼게요. 대부분 기본 개념 수준을 묻는다. 자, 참 다행이죠. 자, 변별력 있는 문제가 일부 포함된다.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시사성 있는 내용이 출제된다. 자,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 좀 몇 개 있어요. 자, 우선 영역이 광범위하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컴퓨터라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계지만,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컴퓨터가 작동하는데 기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본 원리들과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에까지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영역을 전부 시험에서 다루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되게 많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 일반 과목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관리까지 해서 모든 부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내용 까지 전부 해서 매우 넓은 그런 바다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우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기본 개념 수준을 묻는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대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이게 해마다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 수준을 묻는 부분들이 많았던 과거와 달리 점점점 그 시행 횟수가 많아질수록 경쟁률도 계속 높아가고, 그러니까 변별력을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기본 개념 수준 문제로만 쫙 했다가는 모든 분들이 전부 100점을 맞아버리면 그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 기본 개념 수준을 묻긴 하는데, 그거는 한 번 정도 우리가 읽어봐도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약간은 조금 깊이 있는 것까지 필요하다. 그래서 3번째 내용, 자, 변별력 있는 문제가 일부 포함된다라는 그 일부, 또 그 얘기인데요. 대부분과 일부 이렇게 써놨지만 물론 변별력 있는 문제는 좀 그 비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냐면 깊이가 매우 깊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 개념 수준만으로 공부를 했다가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냥 찍어서 운에 맡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몇 개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격선을 이렇게 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자, 우리가 정보 처리 기사, 정보 처리 기능사 정도의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들 수준까지 우리가 다뤄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시사성 있는 내용이 출제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늘 한두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듣지 못했던 그런 컴퓨터 기술 관련 그런 내용들, 그겁니다. 그래서 요즘 각광받는 그런 어떤 IT 기술이라든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시사성으로, 그러니까 신문이나 우리가 인터넷에 서핑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늘 공부하듯이 막 공부한다기보다 귀를 항상 열어두고, 그 다음에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컴퓨터 일반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거는 당연히 습득을 하면 그게 뭐지? 하고 궁금증이 유발이 되어야 되고, 내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고, 자, 그와 같은
그런 그 행동들을 우리는 해야만 이런 네 번째의 그런 그 문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과 귀를 항상 열고 새롭게 대두되는 그런 기술적인 용어들 같은 거는 뭐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찾아보고 궁금증을 해결을 하는, 자, 그런 내용들 자체를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는 있지만 새롭게 막 나오는 것들은 금방금방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의하시면서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줄을 쫙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저희가 이제 교재를 내고 그 다음에 인터넷 강좌를 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뭐냐? 초심자를 위해서 선행 기초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강좌를 준비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강조를 제가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컴퓨터를 뭐 전공하신 분부터 해서 그 예전부터 프로그래밍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 PC를 조립도 해보고 하시면서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상대적으로 이 그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초심자들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을 요즘은 뭐 다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해서 다 접하고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컴퓨터에 대한 깊이 있는, 조금 깊이 들어가는 내용만 나오면 도저히 나는 이거는 들어본 바도 없고, 아니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첫걸음이 뭐냐면 이 컴퓨터가 어떻게 생각도 해내고 그 다음에 계산해내고 하는, 자,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걸 기초 단계에서부터 이게 왜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알아야만, 자,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그런 기계나 그 안에서 동작하는 그런 내용들은 말이죠, 말하자면 그 자연계입니다. 우리가 문과, 이과 이렇게 구분을 하듯이, 자, 문과 공부는 절대 아니죠. 자, 자연계 쪽은 어떤 공부냐? 그 원리를 알고 그 원리로부터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내는 거,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공부 방법이 되겠죠, 자연계에서는. 그렇다 보니 원리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암기만을 해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걸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영역을 확장하고 그런 부분들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될 텐데, 그 능력을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몇 강에 걸쳐서 저희는 초심자를 위한 기초 강좌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은 패스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초심자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설사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 부분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 강좌를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두셔야 한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서 쉽게 접근한다. 그 얘기 또 뭐냐? 개념을 알기 위한 방법이, 그 개념을 단순히 외워서 습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좀 그 쉬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 강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경우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인터넷 강좌를 들을 때는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셔야 하거든요. 그럴 때 이 부분은 내가 자세히 알고 있었지 하게 되면 얼른 패스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내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습득하는 걸 내가 굉장히 얼른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쉽게 접근하는 그런 비유들을 들고 있으니까 잘 10분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능동적인 개편을 통해서 시사성 있는 내용을 빠르게, 당연하죠. 이건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내용인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지금 급변하는 그런 어떤 기술 환경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 업데이트 되는 게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거보다는 빠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소에 일상생활 하시면서 공부를 해두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풍부한 적중 예상 문제 및 친절한 기출 해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저희는 보다 중점적으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준비를 해뒀다라는 말씀 이렇게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밥상이 어떻게 차려져 있는지 알아야, 무슨 반찬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컴퓨터 일반 과목에서 학습하는 영역은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해서 7, 8가지 정도로 이렇게 영역을 나눴는데요. 자, 컴퓨터 구조 일반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하드웨어적인 내용만 뭐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하드웨어들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까지 전부 다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 부분. 운영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윈도우라든지 유닉스, 리눅스, 그 다음에 우리가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같은 거. 자,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운영체제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에 존재하면서 중재 역할을 해주고 그런 기능들을 하는지, 그와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자료 구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출제 빈도도 높고,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우리가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SQL과 같은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 구조는 데이터베이스와 분리를 해서 따로 떨어뜨릴 만큼 굉장히 방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파일 안에 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구조들, 그리고 그거를 검색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방법,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네트워크 부분. 자, 예전에는 뭐 단독적으로 컴퓨터만 그냥 이렇게 스탠드얼론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네트워크 세상이 되고 온 세계에 SNS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트워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 또한 자주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 모델, 계층 모델이라든지 TCP/IP, 인터넷 보안, 특히 네트워크 보안 같은 경우가 요즘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우리가 뭐 프로그래머가 뭐 될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 컴퓨터가 작동하기 위한 원리에는 프로그램, 자,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우리 사람 몸의 그런 어떤 마인드 또는 영혼, 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프로그램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어떤 언어들을 통해서, 어떤 문법을 통해서 그렇게 작성할 수 있고, 그것으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컴퓨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출제도 깊이 있게 좀 나오는 부분이고 해서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공학. 그럼 뭐냐?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하고, 뭐 하드웨어를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자, 그와 같은 부분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과 어떤 모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둬야 되고, 출제도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멀티미디어와 데이터 압축, 그렇게 했는데, 멀티미디어와 데이터 압축 부분이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영역으로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서. 자, 멀티미디어 부분 그렇게 크게 크게 이렇게 뭐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빈도가 높은 부분은 아니지만 언제 어느 때든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PC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그래갖고 윈도우하고 엑셀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해가 가면 갈수록 윈도우에 대한 운영체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 엑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근무를 하실 때 꼭 사용을 해야 되는 필수 응용 프로그램이다 보니 엑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한 그런 내용을 특히 함수 부분에서 상세하게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PC에 엑셀을 꼭 설치를 하셔서 이것저것 실행을 해 보시면서 공부를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부분 기본적으로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쫓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렇게 잘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응용 프로그램 부분은 여러분들이 PC에다가 우리가 기초 강의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두었어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보는 게 훨씬 글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부분 강조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자세하게 출제 경향에 관한 말씀 좀 드리면, 자, 컴퓨터 구조 일반 영역 맨 앞에 있었던 건데요. 기억장치라든지 아니면 CPU, 가장 중요한 두뇌와 같은 CPU가 어떻게 생겼고 그 안에 어떤 장치들이 결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본적인 논리 회로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와 같은 부분들이 매년 20에서 25%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굉장히 높은 빈도죠. 5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의 그런 문제가 이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부분은 중앙처리장치,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기억장치. 자, 기억장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조기억장치 쪽보다는 캐시 기억장치라든지 우리가 보통 메모리라고 하는 그런 기본 기억장치에 대한 내용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자료 연산. 자, 우리가 예전에 이산수학이라고 해서 수학에서 다루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자료 간의 어떤 진법 계산이라든지 환산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되고 있고요. 최근 IT 기술의 이해 부분이 좀 이제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사성 있는 문제 부분이 다 컴퓨터 구조 일반 영역이다라고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늘 눈과 귀를 열어두시라라는 말씀 또 한 번 말씀드리고요. 자, 집중 공략 대상은 보시는 것처럼 중앙 처리 장치에서는 인터럽트를 처리를 하는 것이라든지 스택 연산이 아주 필수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저희가 강좌에서 다 강조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연산. 자, 기억 장치에서는 캐시 교체 알고리즘 같은 거, 적중률, 공간 할당 기법 이런 거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부해 두셔야 된다. 논리 회로가 각각 어떻게 되어 있고 이 부분 부울대수. 자, 논리 연산에 대한 그런 어떤 대수, 그와 같은 것도 수학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료 연산 부분에서 논리 연산, 진법 환산, 부동소수점, 코드가 각각 어떻게 생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마지막으로 최신 기술 시사용어 꼭 잘 갖춰줘야 돼. 그런 내용들입니다. 25% 굉장히 높죠. 자, 유념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운영체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5%, 15% 정도. 두세 문제 정도는 꼭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세서 스케줄링. 자, 스케줄링이라는 말. 자, 스케줄링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세서뿐만이 아니라 기억장치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착 상태 부분. 그 다음에 기억장치 할당, 디스크 스케줄링, 다 스케줄링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보조 기억장치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유닉스 명령어. 자, 유닉스나 리눅스. 자, 물론 기본적으로 리눅스를 사용을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시지만 유닉스 같은 경우는 워크스테이션 상태로 여러분들이 써본 분들이 그렇게 없어요. 개발자가 아닌 이상. 자, 유닉스 명령어에 대한 체계가 문제가 난다라는 것은 이거야말로 우리가 유닉스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암기해야 될 부분 다 암기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중 공략 대상 보시면 소프트웨어의 개념이라든지
운영체제를 어떻게 분류하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런 걸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프로세서 관리는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로세스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세마포 알고리즘, 교착 상태, 이런 것들이 막 난다. 좀 어려워 보이죠? 디스크 스케줄링 꼭 알고 계셔야 될 필수 내용이고요. 상용 운영체제에서 유닉스 기본 명령어 같은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요번에 데이터베이스와 자료구조 영역 한번 보면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건 20 내지 30%. 왜냐하면 다 자료구조 영역과 데이터베이스 영역이 다 방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연관성이 있지만 따로 떨어뜨려 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러다 보니 그 빈도가 매년 이렇게 높은 그런 빈도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부분이 특정하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전부 다 넓게 준비를 해둬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SQL 명령어 필수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법, 그 다음에 자료 구조에서 특히 이진트리, 그래프, 얘들을 어떻게 순회를 해서 검색을 하고, 자, 이와 같은 조금 전문적인 부분까지 공부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 SQL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명령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문법을 잘 알고 계셔야 되죠. 꼭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대한 운영, 정규화 부분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셔야 되고, 트랜잭션, 뷰 이와 같은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선형 자료 구조에서 행, 열, 행 우선 주소냐, 열 우선 주소냐에 대한 그런 구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 컴퓨터 안에 기억 장치 안에서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어떤 정렬을 하고 있는지와 같이 좀 깊이 있게,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싶으면 C 언어로 얘를 어떻게 문법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지까지 이해를 한다면 굉장히 기본적인 그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문제들을 척척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자, 스택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고 있고요. 비선형 쪽에서도 이제 그래프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신장트리, 간선, 크로스컬 알고리즘,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알고리즘이란 말이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건데, 그 다수의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기본적인 특성만큼은 다 알고 그러고 갖추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정렬이나 검색이나 파일 편성에 대한 내용도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컴퓨터 네트워크 부분도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15에서 20% 정도라고 했는데, 인터넷 주소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깊이 있게 그 IP 계산까지 다 해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기반 기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OSI 모델 계층 구조가 있어요.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통신망의 토폴로지, 자, 무슨 얘기냐? 네트워킹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느냐? 계층 구조냐? 아니면 링처럼 뺑 둘러져 있느냐? 자, 그와 같은 내용들을 구분을 해낼 수 있고 그 특징들을 다 잡아내야 되는 그런 내용. 그리고 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습니다. 허브라든지 아니면 라우터라든지 브릿지라든지 이와 같은 장비들이 무슨 그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계층에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고요. TCP, IP에서는 IP 주소 체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모든 걸 계산해낼 수 있고, 서브 네트워크 같은 경우를 전부 개수와 이런 걸 계산해낼 수 있는 좀 전문적인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네트워크 보안 부분인데, 공개키, 비밀키, 암호화 방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특징과 서로의 그 대별되는 점, 이거를 구분해내는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를 공격하는 것 또는 보안 취약점, 해킹,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구분들 정도는 해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다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딱 세 가지예요. 자, C 언어 문법. 자, 우리 프로그래밍의 바이블과 같은 것이 바로 C 언어인데요. C 언어를 지금 사용을 뭐 하고는 있진 않지만 발전된 형태의 그런 어떤 객체 지향 언어로서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C 언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법을 당연히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객체 지향이라는 그런 어떤 특수한 기법으로 인해서 프로그래밍을 훨씬 쉽고 체계적으로 짤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되겠다. 그 다음에 자바 언어 가장 각광받고 있고 요즘 뭐 새롭게 뭐 새로운 파이썬이라든지 이와 같은 중요한 그런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언어들이 나오고 있지만 C와 자바 뭐 절대로 잊어버려질 수 없는 그와 같은 바이블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부분까지 조금 어려운 함수까지 어려운 용법까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코딩 그 코드들을 놓고 그걸 하나씩 분석해 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자세한 그 공부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나와도 한두 문제, 뭐, 어떤 때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렇게 나오는데 뭐냐? 시스템 모듈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모듈을 왜 해야 되고 그걸 집중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고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한 그 차이점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객체 지향 모델링,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테스트 부분이 또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주요 출제되는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자, 멀티미디어 데이터 압축 쪽은요. 거의 안 나와요. 여태까지 나온 문제가 뭐 거의 없어요. 한 문제 정도 자 나왔는데 뭐냐? 그냥 미디어 파일 용량 산출하는 정도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변별력을 그 갖추기 위해서 언제 어느 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갖춰둬야 된다. 이 부분들에서 특히 압축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샘플링이 어떻게 되고 사운드나 뭐 저기 비디오 파일 같은 거 그런 게 어떻게 되어 있고 자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언제든지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부분이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소홀히 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PC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이 부분에서는 주로 엑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엑셀 문제가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엑셀 함수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쉽게 뭐 설렁설렁 공부하는 엑셀 정도가 아니라 엑셀 뭐 셀 참조 정도 할 수 있고 뭐 한꺼번에 뭐 계산해서 합계도 내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이자율 계산이라든지 은행 업무에서 필요한 내용까지 그 함수들을 깊이 있게 공부해 두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윈도우 부분에서는 그 실행 그 명령어 부분 우리가 실행창을 딱 띄워가지고 그 안에다 뭐라고 탁 쳐야지 뭐가 나오는지 자 그 정도는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엑셀 부분은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뭐 라운드 로빈이라든지 라운드 다운이라든지 FV 뭐 HLOOKUP, VLOOKUP 이와 같은 거 조금 기본적인 게 나오고 있었지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함수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함수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쭉 우리가 밥상 차려놓은 것을 제가 설명드렸을 뿐이에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이해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뭐 컴퓨터 일반 과목을 그렇게 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정도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도대체 저게 뭔지 뭐라고는 얘기하는데 저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서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